자, 그럼 오늘은 처음 만나는 영상이니만큼 전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오매업집부터 알아볼 겁니다. 사실 바로 공식부터 들어가도 되지만 원리부터 설명해 보려고 해요. 보통 전기를 설명할 땐 물로 예를 드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관을 그려봤습니다. 수도관에 있는 물을 흘리기 위해선 압력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걸 수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수압에 의해 물이 흐르게 될 텐데 저희는 이걸 수류라고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이 잘 흐르면 좋겠는데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관을 막고 있다면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하겠죠. 이제 이걸 그대로 전기에 대입을 해보면 수도관을 전선이라 할 수 있을 테고, 여기에 전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성분인 전하가 가득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전하를 부하를 올리는 임금님으로 하고 싶었지만 컨텐츠가 산으로 할까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전하가 가득한 전선에 압력을 가해주면 전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이 압력을 전압이라 하게 되고 전하의 흐름은 전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관에서 찌꺼기 역할을 했던 흐름을 막는 성분 또한 전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걸 저항이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압, 전류, 저항의 기호를 각각 V, I, R이라 하게 되고 이걸 회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항이 전압과 전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다시 수도관을 예로 들어볼게요. A에서 B 지점까지 100만큼의 물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찌꺼기가 20만큼 껴있는 곳이 있고 10만큼 껴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을 20만큼의 찌꺼기가 있는 구간에서 100만큼 보내기 위해서 수압을 2000만큼 필요하다고 하고 10만큼의 찌꺼기가 있는 구간에서 100만큼 보내기 위해서 수압이 1000만큼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을 일정하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걸 뭔가가 막고 있다면 그 막힌 걸 뚫고 지나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1000과 2000만큼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해줘야 하는 압력은 3000이 되겠습니다. 모두도 어릴 적 수도꼭지를 틀고 손가락으로 입구를 막으면 물살이 세지면서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삐져나와서 옷이 다 젖었던 기억을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랑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결국 흐르려는 물의 양이 그대로인데 막고 있는 양이 더 많다면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압력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만큼의 찌꺼기와 20만큼의 찌꺼기에서 가해지는 수압은 2배가 차이가 나게 돼요. 이걸로 저희는 찌꺼기가 많을수록 그걸 뚫고 지나가기 위한 압력도 커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걸 전기에 비유하면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클 테니까 둘이 서로 비례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기회로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더 자세한 개념은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물이 한 길로만 흐르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엔 물이 두 갈래로 보내지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펌프에서부터 3000만큼의 수압으로 물을 150만큼 보낸다고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관의 굵기가 똑같기 때문에 물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져서 75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경우엔 수압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3000씩 수도관에 압력을 가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이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원리도 제가 나중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갈죽돼서 양쪽 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물이 이렇게 찌꺼기가 낀 관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 120과 24만큼의 찌꺼기가 껴있다고 해볼 건데 이러면 양쪽 관에선 동일하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4만큼의 찌꺼기가 껴있는 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무난하게 물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120만큼의 찌꺼기가 껴있는 관은 그렇지 않고 물이 조금만 흐를 거예요. 각각의 관에서 유량을 계산을 해보면 찌꺼기가 120만큼 있는 곳은 25만큼의 유량이, 찌꺼기가 24만큼 있는 곳은 125만큼의 유량이 흐르게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다 제껴놓고 저희가 느낌으로 알면 되는 정도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엔 찌꺼기 양이 많을수록 유량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방금 보였다시피 24랑 120은 5배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찌꺼기의 양만큼 전류량도 5배 적게 흐르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찌꺼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유량은 줄어들게 되고 이걸 전기로 비유해서 얘기해보면 전압이 일정한 경우엔 저항이 클수록 전류량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저항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전기회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그린다는 걸로만 알고 나중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되겠어요. 저는 지금 단순히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보려는 것일 뿐이니까요. 결국 전기의 관점에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항이 있는 곳에서 전류와 전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졌고 전압은 커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즉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엔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고 저희는 이걸 종합해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해석하게 되면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것과 비례하는 관계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제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 임의의 비례단수 K를 곱해볼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 식의 의미는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것과 K배의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만 제가 이 비례상수를 임의로 놨죠. 정해진 값이 아니고 임의로 놓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걸 편의상 1로 놔도 식을 해석하는 데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식이 바로 그 유명한
가 되겠습니다. 이 오묘 법칙은 총 3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형태는 방금 알게 된 R은 I분의 V라는 식이며, 이건 오묘 법칙을 저항으로 표현한 식이 되겠죠. 이제 이 식의 양변에 I를 곱해주게 되면 V는 IR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는 오묘 법칙을 전압에 대해 표현한 식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V는 IR이라는 공식의 양변을 R로 나누면 I는 R분의 V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건 오묘 법칙을 전류에 대해 표현한 식이 되겠죠. 물론 이것의 반대 가정도 같은 원리가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도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공식을 써서 계산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제랑 실생활 예시를 들어서 오묘 법칙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고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압이 20V가 되고 저항이 2옴인 상태일 때 전류를 물어보고 있네요. 오묘 법칙을 써보면 I는 R분의 V로 쓸 수 있으니까 R에 1을 넣고 V에 20을 넣어서 약분해주면 전류는 10A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번엔 전압이 100V가 걸렸을 때 전류가 25A가 흐른다고 한다면 이때의 저항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묘 법칙을 써보면 R은 I분의 V로 쓸 수 있으니까 V에 100을 넣고 I에 25를 넣어서 약분해주면 저항은 4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전류가 10A가 흐를 때 5옴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묘 법칙인 V는 IR을 써줘서 I에 10, R에 5를 넣어서 곱해주면 50V의 전압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오묘 법칙 공식이라고 하면 V는 IR 공식을 주로 말하고, 여기서 전압에 대한 식이나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오묘 법칙을 활용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스피커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스피커를 연결해서 볼륨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런 노브 같은 걸 이용해서 음량을 키우고 내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노브같이 생긴 것의 이름은 사실 로터리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스위치를 돌려서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대로 저항을 바꿀 수 있는 소자를 가변저항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변저항 기능이 있는 로터리 스위치를 이렇게 스위치와 전원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가변저항 값을 낮춰주게 되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스피커로 들어가는 전류량도 커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만큼 소리도 증폭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커의 볼륨 조절에도 오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묘 법칙에 대한 개념과 공식, 실제 사례들을 활용한 유형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첫 영상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이 이렇게 정신없는 이유는 우선 이런 유형의 전기 강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였어요. 현재 올라온 전기 관련 강의는 항상 녹색 칠판에 분필로 써가며 설명하는 유형의 강의가 대부분이라 뭔가 딱딱하고 심심한 유형의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상은 촬영을 안 할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 정신없고 드립이 가득한 영상을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태블릿에 판서하는 식의 강의도 만들어서 찍을 계획이에요. 또한 전기는 어려운 학문에 속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짤이나 드립, 밈들을 활용해서 재치있게 녹여낸 영상을 편하게 보시면서 전기에 대해 흥미가 생기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인터넷 문화를 보면서 얻은 드립을 영상에 잘 녹여서 만들어내 볼 테니까 모쪼록 웃으시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이라고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